금년에 이제 아까 1,507 네.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년 이제 온열 질환 그 숫자를 봤을 때 통계적으로 50 대, 60대 분이 가장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80대 이상 분들보다 그 50-60 대가 많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0 세부터 80대 이상까지 고르게 온열 질환자가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통계인데요. 최근에 그런 마라톤이라든가 아. 야외 활동 그분들이 인제 더위에도 인제 운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엄청 요새 러닝이 뭐 대단하잖아요. 제 네. 주변에도 뭐 아침에 10km를 뛰는 사람들이 그쵸.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이 한여름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 여름 정말 덥습니다. 푹푹 찌고 숨막히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생존법을 고민해야 할 정도인데요. 오늘 여름 생존 수칙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김진희 기후재난관리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갑자기 뭐 정말 엄청 더워졌는데요. 이번 해에도 사실 매년 이런 얘기 쓰긴 합니다. 역대급 폭염이다. 올해도 지금 예외가 아니에요. 행안부 얼마나 바쁘십니까, 부장님? 네 뭐 사실 안 바쁜 부서가 있겠습니까? 네. 네. 모두가 다 인제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저희도 인제 너무 더운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매일 인제 상황 기상 상황도 체크하고 위험 상황도 체크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 더위를 어떻게 다 같이 보낼 수 음, 있지 잘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늘 밤 늦게 퇴근하시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네. 인제 모든 직원들과 함께 또 이제 관련 부서 이제 저희 행안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음, 관계 부처 지자체 공무원분들 다 이제 더위로 인한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행안부 안에 이제 기후재난관리과장이신데 이 기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음. 기후재난이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늘 다뤘지만 뭐 폭염, 네. 폭우, 가뭄, 산불 음.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음. 거예요. 이 기후재난관리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에 집중해서 하십니까? 네. 지금 기후 재난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법령상 용어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명확한 음, 정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지금 저희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연재난, 그다음에 사회재난 요렇게 인제 두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고 그 자연재난 속에 뭐 한파, 음, 가뭄, 뭐 폭염, 뭐 호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기후로 인한 재난 상황에 인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는 그중에 인제 폭염, 가뭄, 한파를 중심으로 해서 네 담당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태풍이 온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뭐 사실은 음. 과거 최근 몇 년 동안 여름에 거의 예외 없이 겪고 그쵸. 올 여름도 또 이런 일이 네.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네. 건데요. 네. 그거는 행안부 내 다른 과에서 합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과 아. 옆에 자연재난대응과라고요. 네. 아 이게 그쪽 은 이름은 거의 같은데 어떻게 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한파랑 폭염 같은 경우는 2018 년에 자연재난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제 사실은 이제 자연재난 지금 이상 기후 현상도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인제 과거로부터 히스토리컬하게는 인제 풍수에 관련한 재난 상황이 맞아요. 굉장히 컸습니다. 네 이제 맞아요. 그쪽 중심으로 대응을 하다가 풍수에만이 아닌 다른 재난들도 이렇게 생기다 보니 지금 저희가 어떤 원론적인 것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음. 쪼끔 더 즉각적이고 인제 실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때그때 인제 업무 분장을 하다 보니까 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네네. 사실은 자연 재난의 피해가 네. 대부분이 이 비 많이 오는 거 그쵸. 여기에서 시작됐으니까 네. 이게 아마 행안부에서 오랫동안 네 가장 맞습니다.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했던 것이고 네. 추가로 폭염이다. 네. 또 한파. 한파다 이런 게 네. 생기면서 네. 추가된 과가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뭐 예. 지금 아마 시청자들 제일 관심이 있으실 이 폭염, 음. 이 너무 덥다. 지금 7 월인데 이러면 네. 8 월은 어떻게 견딜 거냐. 이제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네. 뭐 온열 질환자다. 또 심지어 또 근로 현장에 사망자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음. 지금 당장의 현황은 지난주 어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온열 질환자라고 해서 이제 이제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질병청에서 온열 감시 체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파악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제 매일 음. 분석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까지로 해서는 현재 1,507명, 사망자 9분 포함해서 네. 지금 어제까지 통계가 1,507명 정도 이게 됩니다. 이제 어 음. 7월 현재잖아요. 7월 중순 그쵸. 현재인데 네. 이 1,507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예년 과거 이 7월 어떤 음. 통계와 비교해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어 온열 질환자 수는 2.9배, 그러니까 약 3배죠. 그다음에 이제 아. 사망자도 약 3배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음. 상황은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그 6월 30 일자로 그 남부지방 그 장마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예전보다 이른 장마가 이렇게 종료됨에 따라 그 6월 평균 기온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그때 역대 최고의 이제 평균 기온을 기록을 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인명 피해 규모도 크지 음. 않았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올해가 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겠지만 체감하실 텐데 5 월은 좀 서늘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 네. 여름 별로 안 더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왔어요. 일반 우리 네. 그냥 사석에서 얘기할 때. 근데 맞습니다. 네. 여름에 이른 장마 지나가고 더위 오더니 7월 들어서면서 과거에 네. 못 봤던 막 7월 달에 심지어 막 어느 도시는 40 도가 넘고 맞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 네. 7월 현재 어마어마한 이런 온열 질환자 사망자까지 발생을 하는 건데 이런 상황을 이 음. 기후 재난 관리관은 좀 네. 예측을 좀 하셨나요? 이번 7 월에 역대급으로 올 거다. 음. 그쵸. 이제 사실 예측하는 데는 뭐 이 재난 관리과는 아니긴 네, 합니다만 맞습니다. 다른 뭐 기상청 이런 데서 하겠죠. 네. 그런데 이런 게 심해지겠다 이런 통계를 음. 서로 주고받을 테니까요. 그죠?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참 이렇게 어 굉장히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어. 인제 작년에도 더웠잖아요. 24 년도 작년이 더웠지만 최고였죠. 24 네. 년도가. 그쵸. 예. 근데 금년도 매우 더울 것을 사실 저희가 예상을 해서 1월 달에 이제 한파가 극성일 때부터 벌써 저희는 준비를 했어요. 6 개월 그때부터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인제 아. 관련 전문가분들과 이제 또 음. 기상청에 계신 이제 그런 예측 내용들을 토대로 사실은 이제 그런 그 기상 상황을 저희가 사실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폭염 상황이 극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의견 수렴도 하고 토의도 하면서 음.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1 월부터 모임을 가지셨을 때 이번 예. 여름도 상당히 네. 더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 정보를 좀 들으셨나요? 네. 음. 그런 이야기들은 전문가분들이랑 기상청에서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좀 준비를 나름대로 그래요. 해 어. 왔습니다. 그럼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가장 높은 위험에 처하는 군, 우리가 뭐 음. 이른바 고위험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가장 심각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는 음. 음. 노약자, 어르신들 이런 음. 생각이 퍼뜩 떠오르긴 한데요. 그럼 음. 청년들은 괜찮은 겁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노인 계층인 경우에는 일단은 만약에 인제 온열 질환에 걸리셨을 때, 음. 이랬을 때 인제 일반인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겨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몸이 좀 더 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인제 위험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르신분들은 더위에 이미 익숙하시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둔감하신 경향도 있어요. 아. 네. 그런데 금년에 인제 아까 1,507 명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금년 이제 온열 질환 그 숫자를 봤을 때 통계적으로 50 대, 60대 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요? 네. 네. 비율로도 50 대, 60 대가 가장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그 80대 이상 분들보다 그 50-60 대가 많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0 세부터 80대 이상까지 고르게 온열 질환자가 다 발생하고 그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통계인데요. 그 네,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부터 네. 청년층, 네. 청소년들도 여기에 네.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음. 좀 설명을 좀 더 해줄 수 있을까? 보통 음. 이제 청년들은 좀 예예. 건강할 거다. 그리고 네. 몸이 빠르니까 너무 그쵸. 더우면 실내로 피한다든지 그쵸. 하다못해 어디 예. 은행에 들어가 있다든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쵸.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그 청장년층인 경우에는 음. 최근에 그런 마라톤이라든가 야외 아. 활동 이제 또 이제 그분들이 인제 더위에도 인제 운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 사실은 지난번에 그 40 대, 50대 한 분씩 각각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두 분 다 산에 가셨다가 이제 등산하시다가 네 이런 등산하다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어찌 보면 이제 젊은 분들은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마음이 이제 또 생각보다는 인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요런 일이 음. 있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러닝을 안 합니다. 저는 주로 실내 네. 운동파인데요. 네. 엄청 요새 러닝이 뭐 대단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뭐 네. 아침에 10 킬로를 뛰는 사람들이 그쵸.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이 한여름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더위에 인제 그 마라톤이라든지 음. 요런 데 보면은 더위에 생각보다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 체온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땀 흘리는데 이제 그런 기쁨을 느끼시겠지만 그렇죠. 요게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제 운동을 하실 때라도 인제 시간대를 인제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야간이라든지 아. 한낮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인제 운동을 하실 때라도 그 충분한 수분을 좀 섭취하시면서 요렇게 해 주시면 쪼끔 더 네 음. '온열 질환을 예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 통계로 이제 분석해 보건대 네. 이 20 대, 30 대, 40대 한창 이제 일할 나이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야외 노동자 그러니까 네. 야외에서 폭염에 노출돼서 자기 네. 작업 현장에서 네. 온열 질환에 걸리는 음. 경우도 있지만 네.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도 꽤 맞아요.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건 음. 충분히 이제 쪼끔만 신경 쓰시면 네. 네 이제 쪼끔 온열 질환 예방하실 수 있는데 '여름이니까 더운 거 당연하지.'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생각보다 작년 여름, 재작년 여름보다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지 음. 이런 이슈로 사실은 더 더워진 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거를 음. 네 불의의 사고가 인제 생기지 않도록 한 번씩만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 주실 수 있기를 네 네. 그래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제 이렇게 네. 되면은 특히 음. 노약자분들 특히 뭐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다든지 네. 또 전기요금 아끼려고 뭐 맞아요. 이래서 네. 이제 에어컨이 있음에도 안 트시거나 네. 없어서 못 틀거나 이제 이런 네. 분들 이런 네. 분들에 대해서는 음. 정부에서 어떤 좀 네. 대책이나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인제 그래도 더위에는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라든지 음. 이제 냉방 시설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세에 대한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 전 국민 대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그 원래 지금 전기세 같은 경우는 누진제를 네.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 기간에는 누진 구간을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 생각보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음. 전기를 트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음. 냉방기기를 이용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지금 저희가 그런 어떤 보호 대상이라고 해서 그 뭐 경제적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다자녀 가구라든지 그렇죠. 해서 지금 저희가 폭넓게 추가적인 전기 요금 할인도 하고 할인 있고 요금 할인.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에너지 바우처라고 바우처. 해서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쪼금 더 많은 경제적 지원도 해 드리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인 거 부담 갖지 그래요. 마시고 맞아요. 네 이렇게 좀 이 냉방기기를 바우처 같은 적극 경우는 신청을 해야 활용하셨으면 됩니까? 합니다. 아니면은 정부에서 네. 확인해서 선별적으로 확인해서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해 어 주시나요? 네 사실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아. 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하고 계시고 계시죠? 네 음. 그러고 그렇지만 사실은 잘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가는 복지 에너지 복지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음. 제가 미사용 가구를 저희가 통계 수치로 관리를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쓰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리는 것도 아. 병행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가구별로 미사용이라 하면 분명히 이 더위에는 뭔가 네. 전기요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네. 있다는 거는 이게 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확인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를 이미 드렸는데 바우처 인제 사용 금액을 그렇죠. 저희가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안 쓰시는 가구들이 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인제 좋습니다. 집배원이나 뭐 아무튼 가가호 쪼끔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모임을 갔더니 음. 그 저보다 좀 나이가 연배가 있는 분인데 밖은 쨍쨍 해가 내리쬐는데 우산을 네. 들고 왔어요. 그래서 네. 자기 이제 이거 쓴다. 너무 네. 너무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너무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음. 하는데 네. 이런 우산 또는 양산. 사실 네. 남성들은 양산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이거 네.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것도 좀 음. 정부에서 홍보도 좀 하고 합니까? 이거 꼭 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 양산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비 올 때 이제 우산 쓰시는 네. 것처럼 햇빛이 쨍쨍할 때는 양산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산을 음. 쓰시면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고요. 자외선이 차단되니까 실질적으로 체감 온도가 3 도에서 7 도까지 내려갈 수 그러세요? 있다는 연구 오,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 그 이제 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음. 양산 쓰시는 점심시간 때 양산 쓰시는 남성 직원분들도 아주 근데 많으시거든요. 사실은 네. 남자들은 양산을 따로 여성들은 보면 이렇게 양산하고 우산하고 네. 확실히 다르잖아요. 색깔도 네. 다르고. 근데 네. 남자들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음. 평소에 쓰는 우산을 그냥 들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라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양산 겸용도 좀 많이 나와요. 달라요, 뭔가? 네. 그러니까 인제 그 SUV 이렇게 처리가 좀 되면 쪼끔 더 그 자외선 차단 기능이 좀 아, 올라가긴 그런 하겠지만 양산이 또 있군요. 네. 많이 없으시다면 일단 휴대용 우산이라도 우산으로 작은 쓰시면 우산. 자외선 차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네. 않을까. 색깔은 어떻게 하는 게 겉은 밝아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래야 인제 빛을 반사를 반사할 수 하니까. 있으니까요. 그 음. 안은 인제 빛이 차단돼야 되니까 어두운 색깔, 아. 밖은 밝은 색깔. 음. 요런 것이 쪼금 더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저도 얼핏 들은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저도 네. 지난주에 네. 제가 늘 저는 작은 우산을 저는 이제 주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작은 네. 이렇게 우산을 갖고 다니는데 색깔은 음. 이제 푸르거든요. 음. 그런데 그냥 염치불구하고 그냥 꺼내 썼어요. 아우 이게 뭐 겉은 뭐 밝고 잘하셨어요.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낫더라고요, 확실히 써 보니까. 그럼요. 어, 네. 효과가 그래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무더위 쉼터 네. 이 얘기도 음. 사실은 이제 길에 있는 이런 큰 파라솔 같은 거 왜 네. 사거리에 있는 그늘막. 것도 이거 네. 그늘막이라고 하죠. 네. 그것도 네. 상당히 좋은데 이 음. 무더위 쉼터 이거는 더 확대 운영할 계획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설명 좀 해 네. 주시죠. 지금 저희가 그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는 9 개의 은행권과 그다음에 이마트와 음. 함께 MOU를 맺어서 저희가 8,000여 개 정도의 무더위 쉼터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무더위 쉼터가 멀리 있으면 일반 국민들이 인제 가다가 이용하시기 음.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59,000여 개여서 그리고 지금 저희 67,000여 개로 양적으로 확대를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인제 근로자분들이 쪼금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라이더분들을 염두에 둔 이동 근로자 쉼터가 전국에 한 109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 현장 있잖아요. 산업 근로 현장에도 근로자 휴게 시설이라고 해서 그것도 한 23만여 개소 정도 음. 있고요. 또 인제 주거 취약자들 있잖아요.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응급잠자리도 저희가 인제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음. 은행하고 뭐 마트 이게 거기하고 MOU를 맺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우리가 그런 데로 이렇게 음. 피신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무더위 쉼터라고 이제 지금 안내 표지판이 좀 붙어 있을 텐데요. 인제 사실은 은행이라든지 마트에 뭐 은행 관련 업무라든지 마트에 뭔가를 사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쇼핑하는 경우가 네. 아니다 하더라도 아니라도. 예. 지나가시다가 너무 더우면 쪼끔 그 냉기를 이제 은행이나 시원하잖아요, 마트나. 그럼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음. 이제 쪼끔 쉬었다가 가실 수 있는 요런 그럼 내용으로. 예를 들어 만약에 네. 그렇게 MOU를 안 예예. 맺었으면 네. 은행에 업무가 없다. 근데 네. 들어가면은 그 눈치 안에서 보이죠. 관리인이 나가라고 네. 하나요? 아 그렇진 나가라 않대 눈치가 보인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있으면 네.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네. 지하철로 밖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으로서 네. 네. 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많은 쉼터가 음.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지나가면 잘 보지는 못했어요, 잘.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예. 이런 쉼터 음. 이런 사인 음. 같은 거는 네. 충분히 좀 보행자들이 잘 볼 수 있게 돼 있는지 이용 아. 현황은 어떤지 만족도 조사 이런 거 좀 해 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인제 아까 그 무더위 쉼터 중에 그 제일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근로자 휴게 시설은 어차피 산업
그 하시는 분들, 근로자분들 중심으로 맞아요. 쓰고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쉼터 중에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공공시설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어, 그간에는 사실 경로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경로당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이제 약간 취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편히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데 그 외에는 이제 저희 주민센터랑 연계된 저희 도서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용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버스 정류장 요즘 보시면 냉난방이 잘 되는 곳들도 있어요. 맞아요. 요런 데를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뭐지?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체킹을 하고 있지 않은 건 그러려면 저희가 거기 뭐 별도의 시스템을 달아 가지고 하루에 몇 분들이 오가시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그도 비용이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지자체 분들이 사실 엄청 바쁘신데 지자체에서 사실 관리를 한다 아,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 뭐 몇 명이 이용하시는지까지는 확인하고 이런 있지는 게 이렇게 않습니다. 아까 음. 은행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은행 네. 지점은 사실은 걸어 다니다 보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럼 거기에 네. 이렇게 써 있습니까? 있습니다. 쉼터라고? 네네네. 아, 좀 자세히 아 좀 네. 그러니까 봐야겠구나. 입구에 이렇게 인제 써 있는데 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봤을 땐 전국적으로 뭐 8,000여 개소 하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음,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전 세계 또 뭐 지자체가 200개가 넘고 하니까. 네. 또 이제 체감 못 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저희도 반응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사실은 것 같아요? 이런 네. 반응? 그럼 앞으로 더 확대할 음. 의지도 있으시겠네요. 이런 그렇습니다. 인제 여름에는. 민간 MOU는 사실은 그 금융권이나 마트 같은 데서 협조를 해 주신 인제 그런 굉장히 그분들께서 인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인제 앞으로도 인제 금년 근데 지난번에도 MOU 맺을 때 만나 뵀을 때 보니까 굉장히 의지나 이 폭염을 함께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음, 이제 요번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MOU 맺은 거니까 음, 내년에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쪼끔 더 네 그래요. 노력을 할 생 네 그래요. 예. 네. 특히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음. 이 이제 야외 노동 네. 과 관련된 온열 질환 또 심지어 네. 사망 사고 이런 거는 딱 음. 느낌에는 '이건 고용노동부의 어떤 관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서는 행안부의 역할은 어떤 게 음.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용부에서 인제 그 관련된 법률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규칙 네. 등을 통해서 그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화를 해서 이제 최근에 지난 7월 11일 날 규제개혁위원회도 통과하는 등 이제 적극적으로 인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반적인 그런 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고 계시지만 폭염이라는 재난 상황 하에서 이제 이런 근로자분들이 조금 더 잘 관리되실 수 있도록 인제 잘 인제 보호되실 수 있도록 저희 음. 행정부 안전부에서는 총괄적인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네. 뭐 휴교령이나 또 뭐 음. 관광 시설에 대한 출입 금지, 음. 노동자 작업 금지 등의 조치를 음. 내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이런 정도의 방안도 행안부에서 음. 고려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하긴 지금 유럽은 지금 뭐 42도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우리랑 또 그렇죠.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아직까지는 뭐 35 도, 육 33도 요 네. 정도로 해서 네. 지금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는데요. 지금 추후에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아직은 이제 본격적 무더위가 시작된 기간은 솔직히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8 월에 더 무섭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지금? 네. 어휴. 예. 기상 상황을 좀 보면서 38 도, 40도 인제 요 정도의 상황이 음. 생기면 저희도 쪼끔 더 적극적이고 쪼금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할지 여부를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은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제 어떤 조치가 앞으로 필요할지. 온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네 이런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규제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 또 네. 생각도 하고 고려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음. 어 또 한쪽에서 하도 날씨가 이렇게 너무 변화무쌍하기 음. 때문에 음. 장마가 일찍 끝나서 네. 폭염 이러다 보면 또 '가뭄 생기는 거 아닌가?' 그쵸. 이런 것도 혹시 기상청하고 얘기를 계속 주고받고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 이제 또 다르게 관리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가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가뭄 상황이 전체적인
기상 가뭄이라고 해서 이제 강수량의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제 국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강릉 지역에 일부 인제 오봉저수지라고 인제 그 강릉 지역의 대부분의 인제 87%의 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인제 그 수원이 음. 있는데 고기가 살짝 조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지난주에 그렇다 보니 강릉에 인제 그 재난 상황 우려한 인제 특교세도 지금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한 바 있고 관련 부처들이 있어요. 인제 그 음. 환경부라든지 뭐 수자원공사라든지 농식품부와 함께 맞아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조금 예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음. 이제 오늘 내일 인제 또 약간 비 소식이 있어 가지고 맞아요. 네 조금 조속히 해결될 수 네. 있기를 기대도 하고 참 늘 있습니다. 늘 좀 네. 불안해요. 그죠? 내일은 네. 너무 덥다가 또 비가 오면 또 갑자기 엄청 많이 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요. 맞습니다. 그죠? 네네.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하여튼 이 여름철 기후 재난이 너무 복잡다기하게 또 네.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으로 다가오고 있고 아마 음. 이 체감도가 최근에는 네. 날로 정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께서. 그래서 또 행안부시고 행안부가 이런 재난 관련된 이제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업무가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런 업무를 좀 유기적으로 음. 효과적으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음. 홍보 겸 각오 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 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지금 폭염 대책 기간인데요. 폭염 대책 기간 중에서도 저희가 그 폭염 그 기상 특보 상황에 음, 따라서 대응 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한 4 단계로 구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 부처들과 그다음에 지자체와 함께 그다음에 또한 이제 민관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자원봉사분들을 비롯해서 이통장분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인제 국민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촘촘히 해 나가려고 하는 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다음에 특히 이제 폭염에 취약하신 민감 대상이라고 해서 15개 분야로 저희가 구별한 바 있습니다. 민감 대상. 네. 그래서 네. 인제 뭐 취약 노인분들, 근로자분들, 음,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음, 이제 군인도 포함하였고요. 음, 이제 이런 민감 대상분들은 그분들에 맞게 어떤 분들은 뭐 일반적인 국민행동 요령만 안내해도 되고 어떤 분들은 냉방 물품을 쪼끔 더 맞아요. 적극 지원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응급 잠자리까지 지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타겟팅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국민 행동 요령이라고 해서 한 6가지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이긴 한데 음, 기상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시고 이제 야외 활동은 무더운 시간대는 야외 활동은 가급적 삼가 음, 부탁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나가셔야 된다면 이렇게 양산이라든지 모자라든지 햇빛을 음, 가급적 차단하시고 충분히 수분 음. 섭취하시고 네 휴식도 좀 하시면서 건강 관리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뭐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실질적인 도움을 좀 저만 해도 쉼터 잘 몰랐는데 이제 좀 네. 적극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김진희 기후재난관리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